병진일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만, 병진일주 조금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다시 병화일간에 있어가지고 제일 병인이 있고요, 그 다음에 병오가 있고 병진에 병술이 있고요, 그 다음 병신, 그 다음 병자 이렇게 있습니다만, 어느 쪽도 말이죠, 이 병화의 양광을 놓게 되면은 대단히 어떤 성정 자체가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 대단히 강합니다. 근데 이렇게 지지에 인성을 깔고 있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정관을 깔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렇게 병인 같은 경우는 여러분 12운성에 보시게 되면 병인은 뭘 놓는가, 여기다가 생을 놓고, 그 다음에 병자는 정관에 태를 놨어요. 그래서 요 병인, 특히 이 중에서도 병자만 좀 사람이 음전하고 조용하고 좀 그리고 반듯한 기운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는 전부 어때요? 기본적으로 아주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심리가 강한데, 그 중에서도 이 병인은 특히 인성의 생을 낳기 때문에 사람은 착하고 좋아 보이지만 약속을 잘 지키지 않는 단점이 있어. 나머지는 전부 다 어떻든가요? 여러분 병호, 병진, 병술, 병신은 다 어때요? 한가닥 하시죠. 그렇죠? 특히 이렇게 병오, 특히 이렇게 병술 좀 들어가야 되면 여명이다. 그러면은 대체적으로 혼자 사는 편이 나을 정도로다가 자기 기운이 대단히 신강하더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일지에 식상을 놓고 있다라고 한다면, 식상도 여러분 사고를 딱 놓고 있어, 그렇죠? 사고에 식신을 놨다라고 한다면 일단 여러분 바로 머릿속으로 이제 떠올리셔야 돼. 사고를 놨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여러분이 떠올리셔야 될 게, 고에다가 뭘 집어넣죠? 고에다가 관하고 식, 여명. 자, 다시 여러분이 사주팔자를 간명할 때는 무조건 난명하고, 이 사람이 돌부리에 지나쳐 가다가 넘어져서 이빨이 깨졌다고 해가지고 그건 부러운 사람은 없어요. 부부싸움 하다가 컵을 던졌더니 컵이 맞아가지고 피가 났어. 그건 물어오는 사람은 없어요. 여명의 입장에서 물어오는 게 무조건 뭘 물어온다고요? 남편과 자식이에요. 남자에 있어서는 무조건 그 다음에 또 남자는 특히 이제 자식이지만 이게 재성하고 관이죠, 그렇죠? 그래요. 그런데 어쨌든 여관식의 남재관이라고, 이거 외에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를 보는 순간 여러분은 바로 여명이 됐든 남명이 됐든 바로 여관식의 남재관을 탁 떠올리셔야 돼. 이게 사주팔자를 간명하는 첫 번째 지름길이에요. 보고서 신약, 신강, 용신이, 격국이 뭐고 하는 순간 여러분은 아무것도 못 풀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사주를 보자마자 여러분은 바로 볼까요? 그럼 여러분 한번, 이 사람이 여자야. 관이 어디 들어와 있어요 지금요? 관이 요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에 관이 있죠? 이 사람의 식상은 어디 들어와 있어요? 보니까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들어와 있죠? 여기, 그쵸? 그러면 관식이 사고의 진술충미 고에다가 내가 집어넣은 여자, 어떤 여자예요? 팔자가 편치 않은 팔자예요. 그러면서 일지에 기본적으로 식상을 깔았다고 한다면 여명의 입장에선 자식 놓고 어떻다고요? 득자 부별의 운이라고요. 이게 기본적으로 탁 들어와야 돼요, 여러분. 근데 그 사고의 동토에다 뭘 집어넣었어요? 관식을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이미 게임이 끝난 거예요, 여러분. 이미 게임이 끝났다고. 그런데 이걸 가지고선 여기에 뭐를 보고 신강하니 신약하니 용신이 뭐니 격국이 뭐니 하면은 한 발짝도 못 나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은 무조건 일주가 됐든 사주팔자가 됐든 보자마자 여러분 여관식이다, 남재관이다, 이걸 여러분이 먼저 보셔야 돼요. 이 자평명리 얘기예요 지금요, 그쵸? 물론 관이 어디에, 자기 집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우리가 금묘화실에서 원형이정이 아니고, 그렇죠? 그 다음에 식이 어디에 놓여 있는가. 근데 이것을 우리가 원형이정 컴플렉스로 따져서 그 다음에 궁성론과 식이론을 동시에 비교해서 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그러니까 병진 일주 하나만 놓는다 그래가지고 여러분 어려울 거 전혀 없어요. 이거 어떤 게 놓을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요. 하여튼 그렇게 해서 구조를 이렇게 가는데, 병진 일주라고 하는 이 사람은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번 잠깐만 삼명통일로 한번 보면은요,
자, 이제 삼명통에는 보시니까 장남 선생님 삼명통에는 보니까 병화는 뭘 낳냐면은요, 위일 이래가지고 책을 보셔도 괜찮아요. 하지만 여러분 기본적으로 천간의 그 자의 형상 10개, 그 다음에 동물, 그 다음에 지지의 자의 형상 12개, 이거 정도는 외우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이 정도 이제 공부하셨으면요. 병화 위일을 낳았어요. 일은 뭐예요? 태양이죠. 그렇죠? 태양을 낳았어요. 이 사람은요. 태양을 놓은 사람이고, 그 다음에 이 진토는 어디다 놓으면 진은 우리가 삼명통에 가면 뭘 낳죠? 위초택을 낳아버렸어요. 진이. 그래서 이 초택이라고 하는 것은 넓은 들판이야. 넓은 들판. 자, 이런 얘기입니다. 태양이 아까 이런 얘기 했어요. 병화가 인해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오부터 여기 뭐 술에 진해 여기 뭐 그 다음에 신해 그 다음에 자가 이렇게 했는데, 태양이 비치는 동태를 전부 다 보자고요. 요 병술에 빼짝 마른 들판에 비치는 것보다도 이 양광이 푸른 초원을 비추고 있죠. 그래서 태양은 어쨌든 모든 생명이 살아가는 광합성을 일으키는 대단히 중요한 요소라고요. 그래서 이 병진쯤 되면은요, 딱 여러분이 하나를 기억하셔야 돼. 만인구제예요. 만인구제라고. 다시 얘기해서 저 태양이 이 들판에 보이는 형성을 낳기 때문에 이 사람은 만인구제다. 만인구제가 무슨 뜻이냐면 내 밑에 많이 사람을 데리고 있을 사람이에요. 자, 그러면 사주팔자에 우리 이건희 회장님을 한번 사주팔자 일주를 한번 볼까요? 임술이에요. 하나하나 이제 좀 풀어보시겠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우리는 진술충미를 가지고 사고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사고의 동태는 우리가 자평명리에서 이미 여러분이 아마 배우셔서 익히 아실 거예요. 어떤 우리가 지금 붕충이 일어나가지고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대운에서 사학이 이렇게 진술충미 고대우 사고 대운을 놓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익히 여러분이 배우셨는데, 오늘 배우실 거는 이제 철라지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공부를 좀 하셔야 돼요. 이 철라고 하는 이 지망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하늘과 땅이 꽁꽁 그물로 쌓여져 있는 형상들.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신살명리학이라는 큰 타이틀 속에서 12성, 12운성, 12신살, 공망 이런 걸 배우고 있지만, 일반 신살은 한 350가지 중에서 이 우리가 다루는 것이 한 82개 정도 돼요. 그런데 그 신살 가운데서도 가장 상위의 신살이 뭐예요? 철라지망이다. 이걸 잊지 마셔야 돼요. 이걸 가지고 우리는 그냥 라망 이렇게 얘기를 해요. 라망이라 그래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천지가 라망, 세금을 나자에 금을 망자예요. 그물이 확 쳐져 있는 상황. 그래서 일단 이렇게 보시면은 진술이라고 하는 것과 또 술, 해와 진사 있죠. 이렇게 술, 해와 진사를 가지고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요거를 철라지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병진 일주님이 충형에 그 다음에 진술, 이게 술의 진사에 라망에 이 형태가 딱 겹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병술일주들은 팔자가 아주 다단하답니다. 그래서 병술일주가 딱 태어났다 그러면 이 사람이 아이라 그러면 이 아이의 전도를 미리 이 아이가 금으로 가 있는지 수목으로 가 있는지 관인으로 가 있는지 재로 가 있는지를 보고선, 재로 가 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분명히 이공학과예요. 이공학 계열에 집어넣어서 금속, 철, 불, 빛 이거 다루는 사람을 만져주면 성공할 것이고, 그렇지 않고 여기 수목으로 관인으로 청계에서 간다면 그 사람은 공직자로 가는 거예요. 아나운서들도 많아요. 저게. 그래서 일단 여러분 우리가 사주팔자 명리를 배운다는 것은 이 사람의 미래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적합한 학과 직업을 잘 놓아줄까,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뭘 보고 있냐면 선천 태어난 그 자체를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 자체는 체지만은 용으로서, 그 다음에 놓여있는 이 체 자체가 어떻게 놓여있는지 모르지만 들어오는 용각, 즉 행운과 우리가 잘 짜여져 가지고
이 사람을 하여튼 그런 쪽으로 끌어놓으면 여러분 성공에는 전혀 지장이 없는데, 어쨌든 이 천라지망에 대해서 제가 잠깐 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혹시 천라지망을 전혀 지금 오늘 처음 듣는 분도 계실 거지만은, 제가 동그라미를 또 그리면은 여기 자수가 놓여 있고 오화가 놓여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축, 진, 미, 술이 여기 이렇게 놓여 있는데, 물론 진사고 수레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 전부 다가 지금 준술과 어떻게 되어 있어요? 전부 다 충이 들어와 있죠. 이렇게요. 수레 진사라고 하는 녀석은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오화는 음문이다, 자수는 양문이다. 이거 다 이해가 되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해가 안 되시면 얘기하셔도 좋아요. 자수는 실제 껍데기는 음이지만 양문이고, 오화는 껍데기는 화지만은 양이지만 음문이더라. 그렇죠? 그래서 일음이 희생하고 일양이 희생하는 거예요. 일양이 희생한다는 건, 양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의 하늘이요 기운으로는 이렇습니다. 음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여 땅에서 기운으로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서로가, 음양은 뭐예요? 밸런싱이잖아요. 균형을 맞아가는 얘기거든. 그래서 우리가 요 진사에 놓이게 되면 어떤 현상에 놓이면은, 진사, 마치 내가 모든 일이 잘 풀리는 것처럼 굉장히 활성화돼, 기운이. 근데 가면은 어떻게 돼? 가면 갈수록 결과가 꽝이에요. 근데 여기는 어때요? 지금 여기는 내가 왜 이렇게 안 돼 하면서 내가 굉장히 침잠의 길을 걷는 것 같지만 실제는 어때요? 뭔가 운이 발로가 시작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수레진사, 천라지망, 하늘과 땅이 어떻게 돼 있다고요? 몰라 어떻게 돼 있는지. 그래서 자칫 잘못하다가 헛발을 내딛는 것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 물에 꽁꽁 막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를 천라지망, 라망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무조건 천라지망 운에 들어오면은 운기 변화가 굉장히 심하기 때문에 첫째도 수성, 둘째도 수성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럼 수성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냐 하면은, 수성은 지켜라는 건데, 첫 번째가 공부하실 것, 두 번째가 직장생활 하실 것, 세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실 것. 공부 국영수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물론 학생 같은 국영수겠지만은 보통 40도 50, 30 되면은 활인업 공부하시고, 그 다음에 종교, 이 종교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이 뭐 어떤 종교도 상관없습니다만 좀 더 종교적으로 자기를 좀 달구고, 그 다음에 직장생활 할 것, 이 직장생활도 하는데 이런 게 있어요. 안정적으로 내가 갈 거냐, 아니면 승진 승급을 할 거냐. 승진 승급은 뭐예요? 전부 다 창업이죠. 이거 안 돼요. 전부 다 어떻게 해요? 내가 승진 승급을 남한테 줘버려. 내가 스스로 좌천해 가는 거예요. 진짜 머리 좋고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요? 좌천을 자처한답니다. 그래서 저 공직에 있는 분들도 저 멀리 한직에 가서, 남들 안 가려고 하는데 일부러 가서 그 시기를 잘 참고 오면은 무지무지 발복하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 대체적으로 깨지게 마련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가 배웠습니다만, 선빈후부와 선부후빈의 그런 동태들이 어디서 나오냐면은, 아까 천살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렇죠? 겁대천의 천살, 삼살의 천살이 바로 뭐예요? 여기에요. 여기에 놓인다고. 그러니까 이 천살은 이 수레진사의 천라지망과 같이 곁들여서 같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병진일주, 물론 병진일주뿐만 아니에요. 수레진사, 진술 충미가 들어오는 일주들은 라망의 운에 최소한도 수성하지 않으면은 한마디로 깨갱할 것이다. 여러분이 이제 그렇게 보는데, 병진일주들은 여기 보니까 식관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여명의 입장에서 보시자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도 그래요. 식관이 깨진다고 하는 건, 여러분 일지 속에 식관이 같이 들어와 있는 경우가 그렇게 흔치는 않아요. 근데 식관이 같이 들어와 있다고 한다면, 이걸 이제 저 뒤에 배우겠으면 식관 독림이라 그래가지고, 식관이 고에 들어오고 이렇게 수레진사에 깨진다 그러면은 이 사람은 깨져도 엄청 깨지는 거예요. 식관이 내 그 지지에 들어. 근데 이 사람 식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진, 을, 개, 무로 들어와 있네요. 이렇게 식관이 암압에 이렇게 고로 들어와 있어요. 그러면은 병진일주들은 대체적으로 라망의 운에 이게 진술의 충에 딱 걸리면은,
여지없이 깨져. 여지없이 깨져. 그럼 여러분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어요. 어떻게 얘기한다고요? 12년, 13년이 임진년이었죠. 그 다음에 개 4년이었어. 이때 어땠을까? 이 사람 동태는 다 깨져. 무조건 깨지게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하게. 그런데 봤더니 대운이 또 수레진사로 놓여 있어요. 그러면 아픈 거예요. 아픈 거라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 라망이라고 얘기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이 라망의 천라지망의 이 동태는 이렇게 천관, 여기 지관, 지문, 천문 이렇게 얘기한답니다. 이게 자수로 가는 하늘의 문이요, 오화로 가는 땅의 문이라고. 요 변화의 관점에서 여러분이 잘 수성을 못하면 깨져. 그래서 여러분 여기 말이잖아요. 그렇죠? 요 쥐잖아요. 쥐하고 말은 어때? 민감해요. 여러분 말도 등치는 크지만 잘 놀랍니다. 이게 뭐냐? 변화의 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오화를 놓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이게 일음이 희생하죠. 그렇죠. 한 줄기 물이 있잖아. 찬물이. 여름에 여러분 지하수가 왜 차요? 겨울에 한겨울에 지하수가 왜 따뜻해요? 일양이 들어가 있고 이름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오를 놓은 사람들은 이렇게 변화의 관점, 자수를 놓는 사람도 그래. 변화의 관점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대오각성한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오화나 자수를 놓은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일에 대해서 뭔가를 당신 이거 잘못했어 그러면 바로 시정한다고요. 이게 바로 오화하고 자수의 그런 어떤 특성들이 그렇다, 우리가 그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일단 여기에서 우리는 천라지망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천라지망이라고 하는 것은 음과 양무로 들어가는 어떤 변화의 관점에서 수성을 요하는 시기다, 이렇게 보면서 그 다음에 이제 또 여러분 이제 혹시 자강 선생의 책을 보셨나 모르겠어요. 자강 선생의 책을 보면 이렇게 천지가 통관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일지에 수레진사를 놓은 사람이 수레진사의 일지를 내가 낳았어야 했다. 나라고 하는 사람이 뭘 낳는지 몰라야 했다. 일지하다. 일지를 놓은 사람들 중에서 요 원국에다가 지지에다가 미하고 그 다음에 신이 있죠. 미하고 신을 어떻게 같이 놓은 사람, 요걸 놓던 놓은 사람이 있어요. 요걸 놓거나 뭐 어쨌든 간에 요걸 놓으면 천지관통. 그래서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유형을 여러분 보시면요, 라망을 놓은 상황에서 요 지거든요. 하늘과 땅이에요. 요 미와 신을 어느 쪽이든 하나를 놓은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성공하는 유가 굉장히 많아요. 이걸 우리가 천지관통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라망이라고 하는 측면이 천이 땅과 더하게 되면은 성공하는 사람들이 많지만은, 기본적으로 천라지망은 수레진사에 놓여 있기 때문에 첫째도 두 번째도 무조건 수성하는 것, 이것이 제일 중요하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보는. 그래서 수레진사가 딱 놓이게 되면은, 자 이제 이렇게 보시자고요. 나는 이런 사람이에요. 무오일주예요. 나는 무오일주예요. 근데 이 사람은 라망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더라. 관계가 없는데 대운에 보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술해가 이렇게 들어와 있고 또는 진사가 이렇게 요놈은 반디 세트로 들어온답니다. 반디 세트인데 요 세트로만 보면은 20년이야. 근데 요 위에 보니까 이것이 무슨 보니까 뭐 개사가 될 수도 있고 무슨 임진이 될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럼 개수가 나한테는 길신으로 들어와 있는 경우에는 여기가 아니라 여기서부터 우리가 기산을 한다면 최소한도 끝날 때까지 몇 년 걸린다고요? 15년 걸려요. 그래서 최하 15년, 최고 20년이에요. 라망은. 근데 그때 못 기다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아웃하는 거예요. 이때 사돈의 8천의 돈까지 다 갖다 끌어먹고서. 그래서 되게 망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쨌든 그러면서 라망의 상관까지 겹쳤다 그러면 특별히 아마 그런 문제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아마. 그래서 이 무오대운인 사람이 나는 선생님 라망이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행운의 라망이 이렇게 결칠 수 있죠. 누구 다 들어와, 누구든.
그러면 요 때는 라망의 기운이 이 사람에게 직접 작용은 안 하지만 어떻다고요? 당신은 수성을 하기에 신경 많이 쓰이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사람은 덜해. 근데 여기에다 내가 술의 진사를 다 깔고 있다고 보시자고요. 조금 복잡해져요. 그래서 여러분 일지에 술의 진사를 깔고 있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삶 자체가 좀 굴곡이 많아요. 이렇게 보자고요. 12명 중에서 4사람은 일단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12개 중에 틀림없이 술의 진사로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병진일주가 만인적덕의 만인 구제상이기 때문에 내가 이 업상을 철, 그 다음에 무슨 자르고 뭐 철 하여튼 뭐 불 뭐 이런 거 가지고선 내가 근무를 하게 된다면은 괜찮은 팔자지만은 안 그러면은 매주 어떻다고요? 돈 하다가 말이죠. 일생 딱 뭐 크게 하고 크게 말아먹는 그런 이유가 굉장히 많더라. 우리가 그렇게 본다면. 그래서 어쨌든 병진일주는 라망에 놓여있고 충영에 놓여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이 지지가 암합하는 이런 형태로 들어와 있기 때문에 행운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더라. 그렇게 된답니다. 그래서 이때 어떤 창업하게 되면 부안해동하더라. 우리가 이제 그렇게 보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신사를 하나 또 한번 좀 살짝 갖다 썼으면은요,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보자마자 갑, 병, 그 다음에 임, 자, 진, 그 다음에 정화 이렇게 요걸 가지고 대표적으로 평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평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평두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여러분이 갑을 보든 병을 보든요. 일단 갑을 보든 병을 보든 정을 보든 임을 보든 요 갑병 정임의 특징들이 있어요. 갑병 정임 특징들은 물론 자기한테 굉장히 유리하게끔 상황을 만들어가는 재주가 기가 막힌 사람들이에요. 갑병정임이라고 하는 이것이 우리가 평두를 가지고 귀신 신하는 까는 소리로다가 사람 목을 잘라가지고 무슨 뭐 벌을 받는다는 그게 아니고 타인을 이용하거나 나의 어떤 지략으로다가 무언가를 창출해내는 능력을 우리가 평두라고 얘기한다. 대체로 머리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성을 양원하세요. 이번에는 남명의 입장으로 한번 좀 가볼까요? 물론 이제 부성인묘 이 광고에 대해서는 설명할 게 굉장히 많지만은요. 여러분 제가 전 시간에도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고 앞으로도 똑같은 얘기를 똑같이 할 거니까 그냥 이렇게 쭉 한 번만 이해를 하시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남명의 입장에서는 관이 물론 정관이 양으로 들어와 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식이에요. 자식의 입장이 양으로 들어와 있다는 것은 물론 뭐예요? 내가 당연히 부모를 양육하는 건 당연하잖아. 그런데 이 병진일주들은 양이라고 하는 뜻은 말이에요. 양이라고 하는 뜻은 내가 반드시 양육의 의무도 있지만은 입양의 의무도 있고 교육의 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을 입양으로 놓은 사람들은 이런 경우예요. 이 사람이 남성이잖아요. 지금 남명 그렇죠? 남명의 병진일주는 자식을 어떻게 한다고요? 입양을 보내거나 입양을 받는 쪽은 뭐예요? 자식을 요즘 입양하거나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뭐예요? 일찍 나 부모에서 떨어져서 공부 보내는 거야. 해외로. 이걸 뭐라 그래요? 원처 학문을 위해서 보내는 조년 이향이래. 자식의 입장에서 조년 이향이죠. 멀리 고향을 떠나는 거야. 그래서 병진의 일주들 남명들은 틀림없이 자식을 입양 보내는 거예요. 외국에다가. 입양 보내는 공부 보내는 거 일찍요.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내가 자식을 양육해 놨으면 내가 이혼을 했다고 보시죠. 남명 입장에서. 누굴 데리고 사는 건가요? 자식 데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 보세요. 여명이 되게 이혼을 하면 누가 자식을 데리고 사나요? 자, 그게 이제 상식적이잖아요. 우리 일반적으로. 관례고. 근데 병진일주 누가 데리고 산다? 남자가 데리고 산다고요. 혹시 여러분 주변에 병진일주들 뭐 이혼하고 사시는 분들 안 보셨나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좀 보세요. 몇 사람 보시면 이상하게 남자들이 자식을 데리고 살아요. 그 참 이상한 일들이에요. 이걸 떨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남명의 입장에선 자식을 양으로 놓은 사람들이 자식을 건사하기 쉽더라. 우리가 그렇게 보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말이죠. 뭘 보시냐면, 그럼에도 여러분 심리적 사회적 관점을 놓치시면 안 돼. 개성요. 자, 이번에는 무토를 우리가 한번 보시자. 무토는 보니까 식상이에요. 네, 식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어요. 식상이 보니까 나한테는 식신이 보니까 무토가 요 진토에 놓이게 되면 뭘로 들어와 있나요? 무진이. 자, 화하고 무토는, 화하고 토는 동법이야. 화토동법. 그렇죠? 화토동법. 그래서 병이 딱 나오면 아, 무도 똑같을 거다. 병진관이니까 무도 무진관일 것이다. 그래서 보니까 또 관대에 놓이더라. 이런 얘기예요. 식상은 대좌 대궁에 놓이더라. 물론 아까 여기는 양좌 대궁에 놓이는 거고요. 인성은요. 아, 자, 인성이라네. 자, 관성은요. 대자 대궁이라고 한다면 식상이 대자 대궁이에요. 자, 식상의 아이콘은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관대의 아이콘은 어떻게? 이렇게 생겼죠. 이걸 우리가 이꼬로 하면 한마디로 딱 만들면 뭐라고 해요? 채. 잘난 채라고. 이 아이콘을 한마디로 딱 얘기하면은, 그래서 이 병진 일주들은 겸손해야 돼. 그냥 좌중을 잡아가고 막 이래요. 병진 일주가 계셔도 뭐 공부를 위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댓글 거실 필요는 전혀 없어요. 그래서 병진 일주들은 평상시는 조용한 듯한데 술을 한 잔 딱 하잖아요. 말도 못해 주변. 무술일주하고 똑같아. 무술일주. 무술일주도 뭐야? 첩첩산중에 복음준산을 낳죠? 그래서 항상 불평불만이 많아. 평상시에 조용한데 술 한 잔 먹으면 어때? 자기 불만을 싹 다 끄집어내. 요게 대자대구의 식상을 놓으면은 식상은 썰이다. 식상은 혀다. 이게 이제 여러분 감성계로서 지금 이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렇죠? 이게 대자대궁인 거야. 이걸 하면 목화의 영역에 양의 발산을 다 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그 감정 주체를 그냥 쭉쭉 내는 거예요. 그래서 설화를 잘 타는 사람들, 우리가 그렇게 얘기한답니다. 그래서 식상이 대자대궁에 놓여 있다고 하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선민이 강하더라. 내 잘난 맛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더라. 자, 그럼 우리가 참고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어떤 사람의 식상을 봤는데 식상이 록왕으로 들어와 있더라. 예를 들면 이런 사람이에요. 예를 들어서 가보가 이렇게 있어. 이 사람은 상관을 봤죠? 상관인데 이 병화하고 보니까 이게 전부 다 어떻게 들어와 있나요? 록왕으로 들어와 있죠? 식상이 록왕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이거라고. 식상이 록왕인 사람한테 예를 들어서 반기를 딱 들면은 그 사람은 반기를 든 사람은 적으로 규정하는. 너 한번 두고 봐. 딱 이러고 언제든지 깨부신다. 그래서 우리가 식상이 특히 록으로 들어와 있든 왕으로 들어와 있든 하나만 들어와도 그래요. 근데 이건 두 개씩 들어와 있죠? 그래서 여러분 갑오일주하고 파이팅 싸우시면 안 돼. 싸우시면은 좀 심하게 다투셔야 돼. 근데 갑오일주는 어때요? 상관은 요리 속 들어오면 요리 속 나가죠. 싸울 때는 폭발하지만 싸우고 나서 어떻든가요? 칼로 물베기야. 그렇다고요. 근데 저 금수의 영역들은 어때? 싸움하면 게임 아웃이에요. 그래서 이 목화의 영역들은 싸워도 거기야. 예를 들어서 병오다. 그러다 말어. 그러다가. 근데 폭발력은 어때? 금방 죽을 것 같아. 이 사람들은 화 막 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돼. 가만히 있으면 돼. 거기다가 너 왜 그래? 너 왜 그러면 더 해. 아주 그냥 가만히 있으면 돼. 그럼 조금 이따 지풀에 지가 죽어서. 그렇다고요. 그래서 하여튼 이런 목화의 양의 발산의 영역들이 이런 차이가 있는데 어쨌든 식상이 대자대궁에 놓으면 이런 기운들이에요. 폭발력이 대단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요. 그래서 일단 우리가 식상을 좀 바꿔요. 이번에는 그러면은 식상이 이렇게 들어와 있는 걸 한번 좀 봤는데 이번에는 한번 이걸 한번 보시자고요. 이 사람의 식상은 관성과 식이 말이죠. 여러분 관하고 식은 어떤 녀석이에요? 서로 이런 관계잖아요. 그렇죠? 극의 관계고
충국의 관계예요. 그래서 이게 식관이 이렇게 더해져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식관이 암합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병화가 어디 신금하고 암합하고 있다면 암명합도 몰라도 이렇게 관식이 식관이 암합하고 있다 그러면 자칫해서는 병진의 일주들은 나이 관성이 꽉 묶여져 가지고 화로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렇죠? 화가 다시 요 합한 오행을 목이라고 하는 인성이 다시 와서 싹 이렇게 만들어주는 녀석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식관이 암합해 갖고 있으면은 병진 일주들은 자기 통제력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한번 화가 나면은 아주 폭발력이 굉장히 강하죠. 그냥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 싸우려고 하는 성질이 없지 않아 있어요. 사람을 아주 그냥 좀 이렇게 말로다가 좀 아프게 하는 그런 스타일인데, 자, 그러면 이번에 한번 좀 보시자고요. 이번에는 관인식을 봤으니까 이번에는 재를 한번 보자고요. 재성. 재성은 당연히 나한테는 금이고, 금이 이렇게 놓여 있는데 금은 나한테 경금과 신금이 있더라. 여러분 경금과 신금을 딱 보면은 경이 요 진에 딱 들어가죠. 경이 들어가면 뭐가 나오던가요? 이렇게 나오던가요? 그러면 우린 뭐라 그러는가? 양, 종. 지금 우린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없는 거니까 인종하잖아요. 인종하더라. 지금 이거를 지금 용어가 익숙치 않은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저번 시간에 우리가 전부 다 이제 봉자인가를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저번 시간이죠. 없는 거는 불러온 인종이라고 한다. 인종이라고 한다. 인종. 없는 걸 불러온다. 지지에 있는 거는 바로 봉법이고 지장간에 있는 건 좌법, 없는 건 인종법. 그런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에 뭐 이런 게 하나 와 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니까 뭐 임술이 이렇게 하나 와 있다. 그럼 이 자체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 있죠. 이걸 뭐라 그랬나요? 거법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럼 이게 여명이야. 나의 남편이죠. 그렇죠. 나의 남편이 임술에 뭘로 들어와 있나요? 임술 관대로 들어와 있죠. 그렇죠. 근데 병술 나의 입장에서는 묘로 들어가 있으니까 남편이 들어와 있지만 임진의 묘로 들어와 있죠. 남편의 입장에서는 여자 입장에서 남편이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쓸모없는 동태에 들어와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보는 것은 거법이라고 얘기한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인종법은 여기에 대해서 경이 오든 신이 들어오면 이렇게 거법으로 보고 이렇게 볼 수 있고 나를 주어로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죠. 인종에서 볼 수도 있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없기 때문에 바깥에서 굳이 경금과 신금을 만들어서 우리가 지금 보는 거예요. 있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없다라고 봤을 때 양간을 우선 갖다 보니까 양종에 보니까 요게 관대죠? 여기 요게 궁이에요. 궁인데 자리 이름이란 뜻이야. 자리, 그쵸? 관대가 이렇게 놓여있어. 그러니까 대궁에 놓여있네. 양종 대궁이더라.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신금이 요 진에 오게 되면은, 신금이 오게 되면은, 묘종의 대궁에 놓여있더라. 그럼 이제 다 이제 긁어냈어, 벌써. 자, 그러면은, 재라고 얘기하는 관점은 누구를 제일 먼저 봐야 되냐면은, 남명의 입장에서 부인을 볼 수 있죠. 육친의 관점에서. 그렇죠? 육친이 양종대궁이에요. 자, 여러분, 양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내가 먹여 살리는 거잖아요. 내가 끌고 가고. 그렇죠? 그럼 뭐 당연하지. 뭐 남편이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대라고 하는 것은 말이에요. 대궁은요. 대라고 하는 것은 관대는 월살이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대는 한마디로 옷이에요. 옷이지, 옷.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대개 이제 묘에다가 내 밑에 사고를 놓고선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그를 죽은 사람을 해서 염습의 물상, 염습의 자양 이렇게도 얘기한다고요. 이렇듯이 이 대는 하나의 병자라든가 환자가 입는 옷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병진의 일주들은 경금을 놓게 되잖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재성을 반드시 어떻다고 양종대구니까 부인이 내 와이프가 아픈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경금을 놨다고 한다면. 그럼 예를 들어 신금을 보자고요. 신금은 보니까
묘종대궁에 들어와 있어요. 화계에 대를 놨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화계, 묘에다가 옷을 입은 사람이 들어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뭔 얘기야 벌써? 염습의 묵상이라고요. 그럼 내가 경금을 놓냐 신금을 놓냐에 따라 가지고 전혀 양태가 틀려져. 그럼 이 사람이 신금을 놨다 그러면 뭐야 벌써? 부인의 경우에는 대체적으로 아파서 환자복을 입고 있는 사람. 그래서 병진일주들은 부인복이 별로 없어요. 부인이 세든가. 그래서 일단 말이에요. 이렇게 묘종대궁이냐 양종대궁이냐 우리가 이제 그렇게 나누는데, 자 여러분, 제가 양이다 묘다 이렇게 들어와 있으면 나의 입장에서는, 남명의 입장에서는 부인덕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논하기 힘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더더군다나 이분이 여명이라고 보더라도 남편이 이미 고에 들어가 있지요. 그래서 남편이 반듯한 직업을 갖고 있지 않으면 대체적으로 실업자를 만나서 고생할 팔자들이 여기 들어와 있더라. 우리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자 일단 제의 입장에서 보면 또 하나 보니까 남명이든 여명이든 육친에 보니까 부친이다. 그 얘기를 해요. 스님의 운명. 그래서 어떻다고요? 요때 팔자가 아주 더러워져요. 화계가숙에 놓이는 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대개 뭐 해야 되냐면, 팔자를 좋게 하려면 요 시기에 공부해야 돼. 요런 공부. 활인의 공부하셔야 돼. 기본적으로 관대 월사를 놓은 사람들이 자기 어떻게 한다고요? 자기를 좀 다독거리고 하려면, 겸손하게 하려면 공부하셔야 돼. 이런 공부하셔야 돼. 그래서 이렇게 놓이는데, 도망역으로 한번 가보시자고. 이번에는 도망역으로 가니까 요 도망역은 삼합이에요. 그렇죠? 신, 자, 진에서 도화라고 하는 것은 뒤연반급, 연산이 여기 오니까 유가 들어오고, 요게 또 망신에는 뭐가 망신에는 앞천망육이니까 그렇죠? 여기 앞에 들어오는 거 그렇죠? 해. 그 다음에 역마라는 것은 충력제월하죠. 요 부딪히는 거죠. 그렇죠? 요 인 이렇게 들어왔어. 자, 도화가 어떻게 들어와 있어요? 재성도화가 들어오면서 합이 들어와 있죠. 그렇죠? 자, 여기서 하나 배우는 거예요. 재성이 도화로 들어온다. 재성이. 그럼 이걸 우리가 매간제득 그래서, 여러분 요 운에 뭐 하지 말아야 돼요? 카드 가지고 어디 무슨 마사지실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음성증인데 이런 데서 카드 긁으면 다 여러분 경찰서 소환돼요. 이걸 매간제득이라 그래. 그래서 보니까 식상이 어떻게 돼 있어요? 합해서 제가 매간제득으로 들어와 있죠. 틀림없이 요때 1 벌려. 여명 입장에서 틀림없이 1 벌린다고. 그래서 우리가 매간제득의 상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에 망신이 들어왔다는 것은 특히 남명의 입장에서 진해가 뭘로 들어오나요? 원귀로 들어오죠. 원진규문으로 들어오더라. 진해, 자유, 미인, 오직, 신명, 사술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원진규문이라고 하더라. 요때 망신은 뭐를 전조로 한다? 이혼 2, 3년 후에. 2, 3년 후에. 요때 망신이 들어와서 진의 원진 규문이 들어오면 보면은 싸우고 안 보면 보고 싶고, 여보 어디야 여기야 저기야 계속 신경 써서 투닥투닥 하다가 2, 3년 뒤에 깨갱 소리가 나는 거야. 자, 그래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는 특별하게 들어온 게 없습니다만, 어쨌든 우리는 이렇게 관대에 깔고 있는 병진의 일주들을 보면서, 아까 제가 처음에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 양화 입장이 이 진토 수고를 달구느라고 기력이 쇠진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대운에서 수고가 들어오는가 수의 행운이 놓이게 되면은 여기에 나의 양광을 다 소진하느라고 뭐가 튀어나온다? 안구가 튀어나오더라. 그 다음에 대머리가 되기 쉽더라. 빼짝 말려버리죠. 짝짝짝짝 갈라진다고요. 그래서 병진일주는 앞머리가 이만큼씩 까져 있어. 특징이 그래요. 네. 목소리 크고. 그래서 일단 여러분이 이제 병진일주를 오늘 지금 이렇게 해서 좀 공부를 좀 하셨는데, 실장 제일 좋은 거는 여러분 병진일주 찾아보고 그 주위 어떤 걸 찾아서 한번 좀 보시는 거예요. 보시면서 뭐 시간이 좀 돼서 제가 여기까지는 하겠습니다만, 자, 다른 거 질문하세요. 제 조카가 네. 병진일주인데 네.
국민학교, 그러니까 초등학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한두 해만 빼놓고 쭉 반장을 했어요. 네. 근데 지금 걱정이 네. 이 옥상이 지금 디자인하거든요. 아, 예. 그러니까 그렇습니까? 그렇죠. 내가 뽑아내는 식상 있잖아요. 네. 자기 감색을 잘 뽑아내는 어떤 직장 같으면 괜찮아요. 근데 이제 경금이 놓여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아까 자르고 째는 그런 판금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쪽에 놓여 있지 않으면 그다음에 수산물도 홍어 이런 거 다르지 않으면 굉장히 힘들어요. 그다음에 이제 목수를 관인을 잘랐으면은 내가 공직으로 가야 되고요. 근데 이게 식상계 자체가 뭐예요? 감성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나 속에 들어와 있는 그런 아름다움 이런 걸 다 표출하는 사람이 이것도 또 기가 막히지 않아요. 네.